현재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가을 장마라 불릴 만한 극단적인 날씨 변화 속에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거대한 비구름이 급속히 확산되며 특히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충청권에서는 시간당 15mm 안팎의 폭우가 퍼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도심과 농촌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의 국지성 집중호우입니다. 앞으로도 중부 내륙,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최대 40mm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며 오늘 하루 종일 전국은 불안정한 날씨 속에 휘말리게 될 전망입니다. 비는 오늘 오후부터 서서히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만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은 밤까지 강수세가 이어져 장시간 침수 피해와 산사태 우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에서는 거센 바람까지 동반되며 해안가 안전사고와 선박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햇볕을 보기 힘들 정도로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 서늘함이 감돌며 계절이 한순간에 바뀐 듯한 기온 쇼크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4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급락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초가을에서 늦가을로 군두박질 치는 극단적인 날씨 변화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 상황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동해 먼바다에서는 최고 2m에 달하는 파도가 일며 작은 어선이나 낚싯배는 항해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지의 집중호우와 해상의 파고가 동시에 겹치는 복합적 재난 위험이 임박한 것입니다. 화요일에도 중부지방과 경북에 소규모 강우 약 5mm가 예보되어 있지만 문제는 비의 강도보다 불규칙성과 돌발성입니다. 불시에 터지는 국지성 폭우가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유지되며 대체로 선선하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주듯 날씨는 하루만 해도 돌변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계절 패턴에 의존할 수 없으며 오늘의 비는 단순한 강수예보가 아니라 일상 붕괴의 경고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이 또다시 비구름에 휘말렸다. 충청권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폭우가 퍼붓고 중부 내륙과 호남, 제주에는 최대 40mm의 강수가 더 예보돼 있다. 단순한 가을비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양상은 새로운 정상, 뉴노멀이자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위험신호다. 날씨인가, 기후위기인가. 사람들은 흔히 비를 계절적 현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문제는 강도의 불규칙성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낮 30도를 오르내리던 기온이 하루 만에 4에서 6도가량 급락했다.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4도에 머물며 이처럼 급격한 기온 변동은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사회 인프라에도 치명적인 충격을 남긴다. 단순한 비 소식이 아니라 기후 쇼크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다. 반복되는 국지성 호우의 그림자. 충청 지역에 쏟아진 국지성 폭우는 단시간에 하천 범람과 도시 침수를 불러올 수 있다. 비는 오후에 잦아들지만 전남과 경남은 밤까지 강수가 이어진다. 문제는 얼마나 올 것이냐보다 언제 어디서 집중되느냐다. 불규칙하고 불시에 터지는 국지성 폭우는 예측과 대응을 무력화시키며 농업 기반, 도시교통망, 해안지역 안전까지 동시에 흔들어 놓는다. 해상까지 번진 위험. 동해 먼바다에서는 최고 2m의 파고가 관측된다. 언뜻 낮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어선이나 낚싯배에겐 생존을 위협하는 높이다. 기후변화는 육상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바다 역시 빼측 불가능한 경랑에 휘말리고 있다. 육지의 폭우와 해상의 높은 파고가 겹치는 상황은 복합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사회적 비용. 비는 내일이면 그치고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연절될 것이라 기상청은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 비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올 사회적 비용이다. 농작물 침수로 인한 식량 생산 차질, 재난 복구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기온 급락으로 인한 노약자의 건강 악화.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경고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폭우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다. 태풍, 폭염, 폭우가 서로 얽히는 패턴은 이미 기후학자들이 수년 전부터 경고해온 복합 재난의 서막이다. 우리가 체감하는 서늘한 공기 뒤에는 인류가 배출해온 탄소와 문별한 개발이 남긴 흔적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는 대응이 아니라 전원이 필요하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 위기 때마다 대책을 세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이상 기후 적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에너지 전환, 도시 설계의 근본적인 변화,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강화 없이는 매년 반복되는 폭우와 폭염, 태풍 앞에 사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의 비구름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 즉 기후위기의 현실을 드러내는 검은 장막이다. 그리고 이 장막을 걷어낼 수 있는지는 정부와 시민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다. 오늘 오후 5시 저녁 상세예보. 중부 내륙 오후 3시 전후로 곳곳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소나기성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충청 내륙과 경기 남부 지역은 특히 국지성 폭우 가능성이 높아 단시간 심수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빗줄이 점차 잦아들겠지만 일부 지역은 저녁 8시 전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남 지역 전북 서해안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저녁 사이에 2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동반되어 강풍주의보 시준의 돌풍이 순간적으로 볼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비가 밤까지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남 지역, 경남 서부와 내륙 곳곳에 비구름대가 남아있어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집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은 흐린 날씨가 지속되며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선선합니다. 제주도, 오후 늦게까지 산간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남아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20mm 이상 쏟아질 수 있으며 밤부터 차츰 소강 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 전망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 대구 24도에 머물며 한낮에도 선선한 기온이 이어집니다. 저녁 이후 기온은 더 빠르게 내려가 일부 내륙은 18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초가을의 서늘함이 강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 서해와 남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며 동해 먼바다는 파고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어선 및 해상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오후 저녁 동안 전국은 여전히 불안정한 날씨 속에 놓이게 됩니다. 중부 내륙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며 돌발성 강우와 강풍이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근길 교통 혼잡과 저지대 침수,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기상 전망, 월요일 기준 아침 6시에서 9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며 강수량은 5mm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수도권은 흐린 날씨 속에 이른 출근길 교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충북과 강원 일부는 짙은 안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대구 17도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두드러집니다. 낮 12시에서 15시 중부 내륙과 경북 지역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며 전국적으로 흐림과 맑음이 교차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4도, 광주 26도, 부산 25도로 오늘보다 다소 오르며 선선함이 유지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녁 16시에서 21시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아지겠으나 동해안 지역은 잔약한 비구름이 남아 국지적으로 1에서 3mm의 비가 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쪽 내륙은 하늘이 점차 개면서 쌀쌀한 바람이 불어 외출 시 가벼운 겉옷이 필요합니다. 퇴근길 교통 상황은 큰 차질이 없겠으나 일부 지역은 노면이 젖어 미끄러움에 주의해야 합니다. 밤 22시 이후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은 15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큰 일교차가 예상되어 호흡기 건강과 노약자 체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상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여전히 파도가 1.5에서 2m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내일은 아침까지 국지적 약한 비가 남겠지만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체감 추위가 나타나므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중기 기상 전망 3에서 5일간 화요일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산발적인 비가 5mm 내외로 지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2도, 광주 26도,
부산 25도로 전반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수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에서 18도로 쌀쌀하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와 농업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요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구름이 많고 간헐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내륙은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7도, 대구 27도로 다소 올라 늦더위 기온이 남겠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16에서 18도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서늘해지겠습니다. 금요일, 다시 한 차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부터 시작해 점차 남부로 확대되며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 이동길에 영향을 주어 교통 및 야외 활동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4도, 부산 25도로 다소 낮아집니다. 토요일, 비구름이 물러가고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아침 14에서 16도로 뚝 떨어져 쌀쌀하고 낮에도 22에서 24도 수준에 머물러 가을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3에서 5일 동안 우리나라는 맑음과 비, 선선함과 일교차가 교차하는 전형적인 가을철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특히 금요일 전국에 예보된 비는 교통과 농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자리 잡으며 한층 더 서늘한 공기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교정, 개선된 버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가을이 완연하게 찾아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하늘은 한층 높고 푸르러 보이며 나뭇잎들은 저마다 화려한 노란색과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이지만 전체적인 기상 상황에는 여전히 주의해야 할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시선을 태평양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에서는 나란히 활동하는 두 개의 태풍, 이른바 쌍둥이 태풍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제19호 태풍 너구리는 한동안 뚜렷한 유도기류가 없어 정체하다가 최근 강한 편서풍을 타고 북동쪽으로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다행히 현 경로대로라면 육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차가운 해역에 들어서면서 점차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제20호 태풍 부알로이입니다. 이 태풍은 북서진하며 남중국해로 진입해 베트남 북부 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아 태풍이 강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어 상륙전까지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폭우와 강풍이 동반되며 홍수 및 재산 폐해가 우려됩니다.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날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지만 아직 여름의 더위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경남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7도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날 강원 설악산 정상은 16.1도에 머물렀고 다음 날 새벽에는 10.4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큰 기온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특히 산행이나 고지대 나들이를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따뜻한 겉옷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는 건강을 지키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 우리나라에는 가을비를 몰고 오는 저기압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여름철 소나기와 달리 이번 가을비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어지며 무더위를 씻어내고 대기를 정화해 본격적인 가을 날씨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저기압이 지나간 뒤 다음 주 초부터는 맑고 청명한 하늘과 상쾌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날씨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올해는 개천절인 5월 3일부터 긴 연휴가 이어집니다. 귀성 귀경길과 가족 모임이 예정된 만큼 날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연휴 첫날인 3일 금요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기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제주 해상에서는 초속 25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며 이는 약한 태풍급 위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상과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우려되니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최신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면 중부지방과 수도권은 큰 비의 영향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린 하늘과 구름이 많겠지만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행히도 4일 이후에는 기압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맑고 따뜻한 가을 야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휴 후반부에는 가족과 함께 산책이나 나들이를 즐기기에 최적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을철 가장 중요한 날씨 특징은 큰 일교차입니다. 낮에는 햇살이 따뜻해도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므로 외출 시 가벼운 겉옷을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이는 건강을 지키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추석 연휴는 초반 남부지방의 비와 강풍으로 다소 불편하게 시작되겠지만 이후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찾아와 평온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